그러면 네. 높은 수익률이 있는 것도 알고 이제 도전을 하고 싶지만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있죠. 월 수입이 어떻게 되나? 월 수익.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낙찰은 28개를 받았고 네. 그 임대 주고 있는 건 27개. 네. 그래서 한 채당 존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존리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었을 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는데 공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히 뭐냐면 그분 주제가 하나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안 판다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식의 치명적인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거래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뭐 수면제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팔지 않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사고 팔기가 너무 쉽거든요. 반지하는 사고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래 갖고 가게 돼요. 이게 투자의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 부동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뭐든지 오래 갖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사고 팔기 쉽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러니까.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 부동산들은 버튼 하나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막 열심히 내놔도 문의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게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갔더니 제가 선생님은 수업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재개발도 된 사례도 생기는 것 같고 역세권이 갑자기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재건축이 또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확실히 존리 선생님도 네. 팔 이유가 없으면 팔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네. 재건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팔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때는 안 팔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때는 자연스럽게 나는 원래 이걸 보고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굉장히 반지하는 저한테 투자 가치관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심어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부동산이죠. 투자가로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소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반지하에서 저는 배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높은 수익률이 있는 것도 알고 이제 도전을 하고 싶지만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있죠. 월 수입이 어떻게 되나? 월 수익.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낙찰은 28개를 받았고 네. 그 임대 주고 있는 건 27개. 네. 그래서 한 채당 한 20에서 30만 원 남아요. 그러면 곱하기만 하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정도로 그게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이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죠. 비용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수리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거는 반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바웃으로 좀 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플러스 답변이 마이너스. 그렇죠. 네. 오차 범위 정도는 잡을 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 수익률이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성향에 따라 따라 다르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반지하 투자하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요새 5% 10% 갖고 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익률만 따진다면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거만한 부동산은 아마 쉽진 않아요. 전혀 없다. 그거는 저도 확실히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사실 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투자금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요. 아까 18년도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최근에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빚을 좀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보다 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때가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전체 돈이 한 2억 5천 정도 아마 들어갔어요. 그 2억 5천 다 내 돈이에요. 내가 번 돈이에요.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있고 월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제가 순전히 다 노력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억 5천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작을 수도 있는 돈인데 불가능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모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2억 5천을 딱 오늘부터 땡 쳐서 몇 년 동안 딱 모아가지고 투자 요게 아니고 저는 계속 투자하면서 꾸준히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돈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고 그거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대출금 많이 갚았다고 하시지만 대출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통. 제가 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는데 네. 그때 상황에선 제가 한 15억까지는 안 됐을 거고 한 2억 3억 그 정도까지였을 거예요.
실투자금이 2억인데 그렇죠. 대출금이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네. 부정적으로 어쩌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최선이었으니까 왔던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어서 그쪽으로 저는 꾸준히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답변을 이어서 네. 바로 다음 질문을 하면 사실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사실